자,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수온에 대해서 했고,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사진. 자, 여기가 뭐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드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바닷물 안에는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닷물 안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류라고 해, 염류. 자, 이 염류 때문에 바다에 염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염류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다에 녹아있는 것들을 염류라고 하는데, 무엇이 녹아있을까? 대표적으로 NaCl, 염화나트륨, 소금이 있죠. 소금이 가장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짠 거야. 자, 근데 소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녹아 있어. 염화, 마그네슘. 자, 이거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염화, 마그네슘. 자, 또 있습니다. 황산, 마그네슘. 자, 또 있어. 뭐가 있냐? 황산, 칼슘,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 양은 한 요 정도예요. 자,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뭐 기타. 자, 이런 식으로 녹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하는 거예요. 염류. 자, 그러면 왜 계곡물이랑 다르게, 그냥 강물이랑 다르게 바다에는 이런 것들이 녹아있게 되었을까? 왜 바닷물은 짠 걸까?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아주 처음에 바다가 만들어졌을 때는 강물이나 계곡물이나 빗물이나 바닷물이나 다 똑같았어. 다 맛이 똑같았어. 자, 그런데 왜 바닷물이 짜지게 되냐? 왜 그랬냐? 맷돌을 빠뜨려서? 아니죠. 자, 뭐냐면, 자, 우리 이렇게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다 밑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빵빵 터져요.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막 공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막 밖에서 비가 내려. 자, 비가 내리면 이 비들은 땅바닥을 쓸고 쭉 낮은 곳으로 가면서 바다에 모이게 되죠. 자, 요때 이 비들이 육지를 타고 쭉 내려갈 때 암석들을 조금씩 녹이면서 바다로 모여 들어가요. 요때 암석에서 녹아 들어온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바다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요래해서 바다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 이런 물질들, 무기질들이 녹게 되어서 더 짜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요거를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나타낸, 수치? 자, 그런 것을 표현을 했는데, 자, 그거를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녹아있냐를 어떻게 기준을 냈냐면, 자,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람수를 나타낸 거야.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거죠. 자, 얘의 단위는 요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PSU라는 것을 씁니다. 자, 영어로 쓰면은 Practical Salinity Unit이라고 해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합니다. PSU.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온 전 세계에 바닷물을 다 떠와가지고 1kg당 이러한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는지 보니까 평균이 나온 거지. 1kg당
몇 g이 녹아있냐면 35g이 녹아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평균 해수의 염분이 됩니다. 자,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 염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평균 염분이 몇이라고? 35. 자, 35 단위 배웠으니까 PSU. 그러니까 해수 1kg당 평균 염류가 35g이 녹아있다는 거죠. 그 양은 대충 이런 거지. 이렇게 둥글고 좀 두껍고 짧은 페트병이 1리터예요. 자, 이런 1리터의 물에 요만큼의 소금이 와장창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 염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 근데 어쨌든 평균보다 좀 높은 곳도 있다는 것이고 평균보다 좀 낮은 곳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염분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볼 건데, 자, 특히 어디를 볼 거냐면, 바다의 표면, 표층 염분의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변한다는 거는 표층 염분이 더 짜지거나 더 싱거워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더 표층 염분이 더 짜지거나 싱거워질까? 자, 이걸 생각을 하면 돼. 우리 된장찌개 끓일 때, 자, 어떻게 하면 더 짜지고, 자, 이미 막 나는 소금을 넣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더 짜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싱거워질까? 자, 일단은 짜지게 하려면, 짜져. 자, 짜져. 짜지게 하려면, 자, 더 팔팔 끓이면 되지. 자, 더 팔팔 끓이면, 여기 있던 물들이 증발하죠. 증발해서 물은 쫄게 되고, 자, 여기는 남은 국물들은 더 짜지게 돼. 자, 근데 더 짜졌어. 너무 짜. 그래서 싱겁게 하려면, 싱겁게 하려면 불을 줄이고, 물을 더 넣으면 되죠. 물을 이만큼씩 더 넣으면 돼. 자, 그러면 국은 싱거워지겠지. 자, 요거랑 마찬가지야.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물이 들어오면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가 증발이 되는 양, 증발량이에요. 그래서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표층 염분은 짜진다. 자, 우리 짜진다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염분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싱거워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했지? 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바다에 물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비가 내리면 되죠. 비. 자, 그래서 두 번째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강수량이 됩니다. 강수량. 자, 그래서 강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분은 어떻게 될까? 염분은 낮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표층 염분의 가장 큰 요인을 주는 것은 증발량과 광수량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우리 증발량이 많은데 강수량도 많아. 그래서 염분이 짜지는데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다시 낮아져.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을 내기 위해서 자, 증발량과 강수량을 어떻게 하냐면 증발량에서 표층 염분을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줍니다. 그러면 오롯이
그냥 날아간 물의 양만을 나타내는 거지. 자, 그래서 표층 염분은 얘에 따라서 크게 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층 염분은 어떻게 될까? 자, 얘가 커진다는 거는 증발량은 크고 강수량은 작아지는 거니까, 자, 물이 많이 날아가는 거니까, 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커진다는 거는 표층 염분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높아질 때 얘도 높아지네. 그러면 얘랑 뭐 한다?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례한다. 비례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비례한다. 그래서 표층 염분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비례한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요거 가지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전에 자,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은 뭐가 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증발.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의 감소 요인은 또 뭐가 있다? 방금 얘기했던 강수가 있다.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자, 요거 또 말고 요게 살짝 지우고. 자,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이 증발이랑 강수 이런 거 빼고 뭐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은 자, 증발 같은 경우는 여기 물이 있을 때 물이 날아간 거지. 자, 날아간 거 말고 물의 양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자, 얘가 뭐냐면 소금물을 얼린 거야. 자, 이렇게 얼렸을 때 자, 어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소금물 같은 경우는 소금 빼고 얼려. 그러니까 소금은 이렇게 밑에 다 얼지 않고 순수한 물만 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얼음을 빼고 난 나머지 물의 염분은 어떨까? 굉장히 짜지겠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은 바로 얼음이 얼 때. 자, 얼음이 어디에서 주로 얼까? 극지방에서. 극지방에서 빙하가 얼 때. 그래서 그걸 두 글자 한자로 나타내면 결빙이라고 합니다. 결빙. 자, 결빙. 이렇게 해서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은 증발량과 결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요인은 증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의 감소 요인은 뭘까 그러면? 다시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자, 우리 저 아까 결빙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순수한 물이 얼어있던 게 녹아서 다시 이렇게 소금물이랑 섞이게 되면 좀 싱거워지겠죠. 그래서 표층 염분의 감소 요인에는 강수 말고 자, 얼음이 녹는 거. 자, 뭐라고 하냐면 해빙이라고 합니다. 해빙. 자, 해빙이 있습니다. 자, 감소 요인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자, 바닷물이 있고 육지에는 강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강물은 염류가 없는 물이야. 이렇게 염류가 없는 물을 담수라고 하는데 담수가 바닷물에 섞이면 짠 국물에 물을 붓는 격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층 염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염분 감소 요인 중에서 세 번째 요인은 담수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두 가지, 세 가지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과 표층 염분의 감소 요인에 대해서 했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걸 알 수 있을까? 태평양이 더 짤까? 대서양이 더 짤까? 자, 요런 걸 알려면 뭐 그냥 증발량이 어디에서 더 많은지, 강수량이 어디에서 더 많은지 그걸 판단하면 되겠죠? 그걸 나타낸 표가 바로 다음에서 나옵니다. 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위도에 따라서 자, 여기 위도 적도죠? 0도. 자, 그리고 여기로 갈수록 남반구, 여기로 갈수록 북반구. 자, 이렇게 위도별로 증발량이랑 강수량을 나타냈어.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자, 저기 극지방에서는 증발량이 낮네. 그리고 점점점 저위도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중위도에서 가장 높고 저위도엔 살짝 낮아져요. 그리고 다시 남반구의 중위도에서 가장 높다가 점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점 증발량이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강수량 한번 볼까? 자, 강수량은 적도에서 제일 높네요. 적도에서 제일 높고 중위도로 갈수록 쭉 낮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자, 다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된. 자, 그러면 어디에서 염분이 가장 낮을까? 자, 요거를 또 판단하려면 자, 얘네를 각각 따로 보기보다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통해서 보는 게 좋겠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다 계산해? 그죠?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대한 그래프가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냈습니다. 자, X축은 아까랑 똑같이 위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에 표를 보면 자, 봐봐, 표 보면은 자, 이렇게 까만색 선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고 회색 선이 표층 염분을 나타냈네요. 자, 근데 얘들아 자, 우리 아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커질수록 표층 염분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얘 값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물이 증발하는 게 많다는 거니까 표층 염분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비례한다고 했어. 자, 그럼 비례하는지 볼까? 자, 여기 표층 염분이랑 증발 여기 이렇게 증가할 때 표층 염분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같이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랑 여기랑 거의 극지방에 가까워요. 자, 여기는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걸까? 자, 우리 아까 표층 염분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중에서 증발이랑 강수 빼고 나머지 있지. 해빙, 결빙, 또 담수의 유입. 자, 요런 추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여기는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극지방이네요. 그러다 보니 얘네 빙하의 요인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위도별로 본 표층 염분의 차이를 나타낸 지도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전 세계 표층 해수의 염분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이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쭉 적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자, 적도는 다른 바다들보다는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 색깔이 좀 더 연하죠? 자, 이렇게 연한 이유,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 우리 적도는 뜨거워. 뜨겁다 보니까 공기가 잘 상승을 해요. 공기가 잘 상승하니까 그만큼 구름도 많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요. 자, 이렇게 해서 강수량이 많아진 적도의 바다에서는 표층연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자, 적도의 표층연분이 낮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표층연분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 곳. 자, 바로 극지방 한번 볼게요. 적도했으니까. 자, 우리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곳보다는 이렇게 낮게 나타나, 염분이. 왜 그럴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증발량은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햇빛이 많이 안 오니까. 증발량이 적은데 빙하가 녹아. 빙하는 순수한 물이거든. 그러니까 빙하가 많이 녹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염분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곳곳에 이렇게 염분이 높은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빙하가 녹을 때가 아니라 빙하가 다시 얼 때, 그러니까 결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해수의 표층 수온이 아니라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극지방도 한번 봤습니다. 극지방 다시 정리하면은 낮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증발량이 낮고 빙하가 많이 녹는다. 근데 반면에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곳에서는 결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대양, 바다의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높아. 중앙 부분에는 염분이 높은데 이렇게 육지 부근에서는 낮게 나타나요. 자, 왜 그럴까? 그죠. 육지에서는 강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연안이라고 할게요. 육지랑 바다랑 붙어 있는 부분을 연안이라고 하는데, 자, 연안 부분에서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담수의 유입 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 세계의 표층 염분을 봤으니까 우리나라 표층 염분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표층 염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 표층 염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2월, 바로 겨울이죠. 자, 8월은 여름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고 1번과 2번을 한번 대답해 볼게요. 자, 1번. 황해와 동해 중에서 표층 염분이 낮은 곳은, 자, 여기 비교를 해보면 요거랑 둘 다 어디가 염분이 더 낮죠? 황해가 더 낮죠. 자, 왜? 왜 낮을까? 황해에만 비가 많이 내려서? 아니죠. 그것보다는 주변의 육지에서 유입되는 담수가 많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큰 강물들이 흘러내려 나오니까 염분이 낮습니다. 즉,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 자, 그럼 2번. 겨울과 여름 중에서 표층 염분이 더 낮은 때는 언제인가? 자,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황해 때 겨울과 여름 중에서 언제 더 낮아요? 여름이 낮죠? 자, 그 다음에 동해. 겨울과 여름 중에서 언제 더 낮아? 여름이 더 낮네요. 자, 왜 그럴까? 그죠? 여름 때에는 뭐 장마나 태풍과 같은 기상현상에 의해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표층 염분의 변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표층 염분이 변하는데,
자, 바다에 녹아있는 이 염류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다 똑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자, 뭐가 변하지 않는지, 뭐가 이렇게 일정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랑 동해에 녹아있는 염류의 량을 나타냈어. 자, 아까 봤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뭐 이렇게. 그랬더니 황해에는 24.88, 동해에는 염화나트륨이 31.10, 염화마그네슘 황해에는 3.48, 얘는 4.35.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보니까 얘는 총 32, 그리고 얘는 총 40, 이렇게 해서, 자, 얘는 1kg라고 가정했을 때 32 PSU, 그리고 동해에서는 40 PSU 해서 동해에서의 표층 염분이 훨씬 높았어. 자, 그런데 둘이 같은 게 있다. 자, 뭐냐면 이 녹아있는 염류들의 비율이 똑같아요. 자, 비율. 그러니까 전체 녹아있는 이 양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전체 양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또는 이 전체 비율 중에서 염화마그네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똑같이 염화마그네슘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 이 둘은 서로 같습니다. 볼까요? 비율을 한번 쭉 구해봤더니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황해에서 염화나트륨은 77.7%가 녹아있고 똑같이 퍼센트로 했을 때 동해에서는 염화나트륨이 77.7%, 얘도 마찬가지로 10.9%, 10.9%, 11.4%, 11.4%. 자, 이런 식으로 염류가 녹아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염류가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같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언제, 어디서나 다 이런 식으로 얘네가 녹아있는 비율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법칙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법칙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염분의 비율, 염분 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염분 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 염류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각 염류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다 라는 법칙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또 우리가 여기까지 해수의 두 번째 성질, 염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능 특강 있는 친구들은 꼭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